오늘은 우리 어제 소드 페이지 소드 페이지에 앞서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소드 나이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앞서 다룬 소드 페이지가 척박한 현실의 경계 속에서 스스로를 칼처럼 버려내던 우리 화랑 유심랑이었죠. 이제는 한 단계 올라서 오늘 마주할 카드는 소드 나이트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제 소드 나이트는 페이지에서 또 승급을 했죠. 승급을 하고 이제 더 단련된 모습으로 나타난 주인공인데요. 그 단련된 칼날을 쥐고 이제 폭풍 같은 속도로 전장을 누비고 초토화시키는 공기의 전사죠. 대찌님 오셨었네요. 인사가 늦었어요. 자, 이 공기의 전사 소드 나이트. 그러면 우리 일월여담 타로 카드의 공기의 전사는 바로 멈춤이 없죠. 멈춤이 없고 압도적인 돌파력으로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이제 아군의 승리를 견인했던 주인공인데요. 오직 칼자루 하나에 의지해서 적진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돌격했던 고려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공을 세웠던 최고의 소드 마스터입니다. 자, 척준경 장군의 이야기를 알아볼 거랍니다. 우리 소드 마스터 하면은 다들 알게 모르게 그 척준경이라는 이름이 다들 기억의 내리에 스칠 텐데요. 오늘 이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소드 나이트 소드 기사를 먼저 유니 카드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미지에는 가장 크게 보이는 돌격, 정말 돌격하는 백마도 정신없이 돌격해요. 백마와 주인공, 이 소드 기사가 검을 지켜들고 있어요. 그리고 역방향으로 찢겨져 있는 듯한 날리는 구름이죠.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의 구름인데요. 이 구름과 나무 또한 페이지에서 봤던 느낌처럼 바람을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망토와 말 장식에 새겨진 무늬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싹 훑어볼게요. 기사는 보면은 이제 말 고삐를 당기고 있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칼을 공중으로 높이 치켜든 채 정면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돌격하고 있어요. 지금 보기만 해도 속도감이 굉장히 크게 잘 느껴지는 카드인데 요 백마의 눈과 또 갈기 역시 이제 광기에 찬 듯한 모습을 하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미지와 또 그 쏠려 있죠. 지금 구름 찢겨져 있는 이 구름들도 역방향으로 뭔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고 말이 달리는 것, 갈기가 날리는 것, 눈 동자가 보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다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목표를 향해서 앞뒤 재지 않고 전진하는
독단의 그 실행력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카드를 봐주시면 좋답니다. 그리고 또 역방향으로 찢겨서 날리는 구름과 또 나무, 이것은 그 배경의 구름은 칼날처럼 굉장히 날카롭게 찢겨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구름들은 다 뭉게뭉게 몽글몽글한 느낌인데 소드 나이트에서는 유난히 굉장히 날카롭게 갈기갈기 찢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달리면서 장갑 한 짝을 잃어버렸나 봐요. 어제부터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아내시는데 그러네요. 아유, 웃겨. 요 찢겨져 있는 구름과 이 나무는 그 방향에 따라서 심하게 꺾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기사와는 정말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제 기사가 이동하는 속도가 폭풍과도 같은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지나간 자리에는 정말 거대한 변화라든지 파괴적인 힘이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그 완드 기사 못지않게 강하게 느껴지는 카드라고 저는 느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이 이 에너지를 굉장히 예리하게 잘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망토와 그 말의 장식에 새겨진 무늬인데요. 이 기사의 망토를 보면은 그 안장 장식에는 공기의 원소죠. 공기의 원소를 상징하는 새가 그려져 있어요. 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그 소드라는 원소 자체가 이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견해주고, 또 오직 그 예리한 목표의식이죠. 그 목표의식과 그 속도전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소드수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 지금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잘 그려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핵심 키워드가 있죠. 핵심 키워드. 우리 봤을 때 이 질주하고 있는 이 지금 속도감, 이것만 봐도 우리 내수트 중에서 굉장히 단연 1등인 속도를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속도감에서는 1인자라고 보셔도 돼요. 굉장히 빠른.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긍정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방향의 키워드로 알아볼 때는 빠른 속도, 그 쾌속감, 또 압도적인 돌파력, 용맹함, 또 실행력, 막힘이 없죠. 실행력. 그리고 판도를 이제 바꾸는 전술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이성적 냉철함 이런 것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요 속도감에서 일단 저는 기본 핵심 키워드를 조금 많이 맞춰놨고, 기본적인 것들, 우리 그 이성적인 요런 거, 그리고 빠른 판단력, 이런 것들은 소드수트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뿜을 때, 그리고 이렇게 역방향을 내고 있을 때는 무모함, 일단 생각보다는 지혜나 전술을 부리기보다는 이 카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생각 없이 그냥 행동으로 먼저 보이기 때문에 무모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격성, 또 독단적인 폭주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또 충동,
조급함으로 인한 난파, 이런 느낌들, 굉장히 그 파격적인 그 에너지들을 품고 있어요. 이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그래서 정방향과 역방향은 사실 긍정과 부정은 그리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그 정반대, 극단적으로 나뉘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이해가 빠르게 되시고, 또 까먹고 있다가도 둘러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성격이면 이 반대의 성격은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방향, 역방향 잘 조합을 해서 앞뒤 카드를 보시면서 잘 리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알아볼 우리 역사 속 인물이죠.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겠지만 지금 조명에 조금 비쳐서 반사가 된다면 이렇게 카드로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소드마스터라고 하면 다들 척준경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우리나라의 소드마스터 척준경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월 무당 타로 카드 소드 나이트 카드로 알아볼 거랍니다. 자, 우리 역사 속 진짜 척준경 장군의 이야기. 조선에는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제가 또 많이 존경하는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조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이제 고려에는 척준경 장군이 있었습니다. 전술과 전략의 한계를 오직 인간 개인이 가진 압도적인 무력과 기동력으로 무너뜨렸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돌격대장으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그 숙종 9년이죠. 여진족이 동북면을 침략해서 이제 고려 군대가 대패하는 대패하고 이제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하급 관리였죠. 척준경 장군이. 그때 당시는 하급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척준경의 이제 원수인감에게 말 한 필과 무기를 요구한 뒤 혼자 적진 한복판으로 돌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 그 척준경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업적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같은, 정말 무협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의 내용들이라서 저는 요만큼 알고 또 요만큼을 또 공부를 하고 다시 들여다봐도 정말 신기했던 인물이었어요.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봐도 조금 신기했던 인물이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나요? 혼자서 그 적진에 칼 한 자루 들고 뛰어들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신기했는데, 그렇게 돌격을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척준경 장군이. 그래서 그 여진족 군관 기병조장을 격살했죠. 격살을 하고 포로로 잡혔던 그 고려 군사를 2명을 이제 구출해냈어요. 구출해내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적장 2명을 추가로 배웠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 이게 말이 기병 조장 죽이고 우리 군사 2명 구출하고 적장 2명 죽이고 그런 얘기 같지만, 그 상황이 일단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면은 그 적진으로 뛰어들었을 때 적군이 얼마나 많겠어요. 일단 아무리 작다고 해도 혼자 돌격했던 그 상황의 몇십 배는 분명히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적진을 죽이고 군사 2명 구하고 또다시 적장의 목을 추가로 베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진짜 정말 소설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추가로 베고 넘기면서 이제 대패하면서 이제 후퇴하던 고려군이 이 기적 같은 그 돌격을 본 거죠. 그 전열을 그 척준경 장군이 이 기적 같은 신화죠. 이 군사들한테는 이 기적 같은 신화를 만든 것을 보고 선물을 한 거죠. 그래서 보고 저는 그 전열을 이제 재정비해서 적을 이제 격퇴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이 군사력에 대한 패기와 이 열정에 대한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준 것 자체가 정말 진짜 일당백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그 아군의 이제 패배를 홀로 뒤집었죠. 뒤집은 것이 소드나이트 특유의 그 파괴적인 속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러고 이제 예종 3년 때죠. 그 윤관의 동북 구성 개척 당시 여진족 군대 수만 명이 그 영주성을 포위를 했었대요. 근데 그 성안의 군사들이 공포에 질려서 이제 방어만 주장을 할 때였죠. 수만 명이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머릿수들이 엄청날 텐데 개미떼 같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방어만 주장을 하고 있었었죠. 근데 그때도 이제 척준경 장군이 이제 본인이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이제 결연하게 문을 열고 나갑니다. 나가서 겨우 그 10여 명의 척후병을 이끌고 성문 밖으로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이제 여진족의 선봉장들을 또 처참하게 격살을 시켰다고 해요. 나가기만 하면 격살이야, 이분은. 그래서 그렇게 격살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이제 돌격 속도와 파괴력을 봤잖아요, 적진이. 이미 그리고 소문은 어느 정도 또 들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이것을 눈으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보니까 이제 여진족 대군이 그 스스로 진영을 이제 무너뜨리고 퇴각을 하죠. 퇴각을 하고 성안의 이제 군사들은 그 덕에 이제 구사일생으로 남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답니다. 이게 진짜 그거대로라면 정말 한 번이라도 우리 눈으로 뭔가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진 인물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료가 결국 그 척준경 장군이 그 전장에 서면은 결국 적들이 장군의 그 검과 그 검술이죠. 검술과 이제 기동력에 압도당해서 감히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라고 전해진다고 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다른 뒤에서 도와줄 사람이라든지 그런 힘이 없는데도 서포터를 해주는, 백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혼자 다 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우라 자체가 굉장히 섬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이제 갈라 전투와 그 석성함락이라는 이제 전술적 한계를 부셔버린 이제 신속함에서 나오는데 여진족의 그 정예부대죠. 정예부대가 윤관의 대군을 기습을 하고 고려군이 완전히 고립되었던 갈라 전투 당시에 척준경 장군은 이제 가문의 결사대와 함께 그 적의 포위망을 가장 빠른 속도로 뚫고 들어가서 윤관을 구출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정예병들이 단단히 지키던 난공불락의 그 석성을 공격할 때는 군사들이 그 주저하는 사이 홀로 나갔어요. 또 홀로 나가서 이제 방패 하나 지고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성위에 있는 여진족의 그 장들이죠. 그 장들을 또 단칼에 베고 성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치밀한 공성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략 대신에 적이 생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신속하게 파괴적인 타격을 입혀서 데미지를 주는 이제 척준경 장군의 전투 방식이 소드 나이트의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저는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알고 들어도 신기하고 알고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더 알아볼 거는 이제 소드 나이트 카드와 척준경 장군의 교차점이죠. 뭐 이미 제가 또 설명을 하면서 왜 이렇게 뭐 무엇이 잘 어울려서 이 자리에 척준경 장군이 들어와 있는지 기본적으로 설명은 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죠. 그 사나운 폭풍이죠. 지금 이 우리 소드 나이트의 이 이미지 도상 자체가 굉장히 그 사나운 폭풍과도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데 정말 거침없이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 전략적 계산을 초월하죠. 전략적 계산을 초월하고 우리 카란자루로 경략을 돌파한 우리 척준경 장군. 이 화면에서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척준경 장군의 이제 역사적 전공이 저는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돌격하는 이제 백마 치켜든 검이 패전의 승리를 뒤집은 우리 척준경 장군의 돌격 기동력과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소드 나이트는 우리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네 기사의 카드 중에 유일하게 말이 두 발을 완전히 땅에서 떼고 공중을 날듯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 바람의 원소를 고스란히 담아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칼을 앞으로 눕히지도 않고 수직으로 치켜든 자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군의 그 사기를 고취하고 이제 적의 진영을 즉각적으로 파괴하겠다는 우리 기사 그 소드 나이트 기사의 성격이죠. 강력한 이제 전술적인 의지와도 같은 이 성격을 고도를 나타내주는 건데 이것이 그 고려군이 대패해서 도망치던 정주성 전투죠. 그 전투와 여진족 군대에게 포위당했던 영주성 전투에서 그 척준경 장군은 언제나 말의 고삐를 전방으로 풀고 그러니까 적진의 심장부로 무조건 중심으로 달렸죠. 그 적장의 목을 진짜 베기 위해서. 그래서 심장부로 이제 향해 수직 돌격했던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전술적 태각이나 뭐 방어라는 선택지를 완전히 지워버렸죠. 지워버리고 백마탄 소드 나이트처럼 그 적진을 종횡무진하면서 적장의 목을 베고 패전에 이제 판도를 단숨에 뒤집으면서 이제 아군의 승리로 변환시킨 우리 척준경 장군의 독보적인 기동력이 요 우리 소드 나이트 카드와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척준경 장군을 넣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이제 찢긴 구름이죠. 찢기고 요 꺾여 있는 나무죠. 보면 그 카드 배경의 구름과 나무는 바람에 이제 저항을 시각화하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는 이제 기사가 이동하는 속도가 그 자연의 한계를 넘어설 만큼 정말 폭발적이고 그 돌격의 여파가 주변의 그 모든 상황 배경이죠. 이것에 요동치고 있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요동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죄송해요. 중간중간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그 척준경이 이제 장군이 이끄는 그 소규모 결사대가 있었죠. 그 소규모 결사대가 전속력으로 질주해올 때 그 여진족의 정예대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정예대군이 그 기세에 무서워서 그 무서운 기세가 정말 그 파괴력에서 밀렸죠. 그래서 지휘계통이 완전히 무너진 채 이제 패퇴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난공불락의 그 석성병을 단신으로 타고 올라가서 적의 수뇌부를 공포에 빠뜨렸던 우리 척준경 장군의 그 전술적 신속함을 기사가 지나간 자리에 구름이 찢어지고 나무가 꺾이는 듯한 이 방어선을 완전히 붕괴시켰던 그 역사적 그 고증을 시각적으로 저는 좀 발현시킨 것에 연결을 시켜놨어요. 왜냐면은 이 소드 나이트라는 카드가 속도전을 무시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키워드들도 충분히 이 카드에 대한 키워드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만 제일 메인으로 앞세울 수 있는 것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은 요 바람의 원소, 공기에 대한 그 속도감을 저는 메인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모든 분들이 이제 카드 공부를 하시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사양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척준경 장군이 그 역사 속에 남겼던 그 속도감,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파고드는 그 신속함, 그리고 파괴력을 저는 이 이미지 도상과 잘 엮어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림 이미지 망토와 새가 나오죠. 이것이 결국 그 냉철한 목표의식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척준경 장군이 전장 한복판에서 그 철저하게 임무 수행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죠. 그래서 기사에 그 망토와 장식에 도배된 요 새, 여기 보시면 여기 무늬가 있어요. 이것이 그 공기의 원소가 가진 고도의 집중력과 감정이 배제된 그 지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드 나이트는 이제 공포나 주저함 없이 오직 그 타격해야 되는 목표물이죠. 타겟만을 예리하게 조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수만 명의 적군이 성을 에워싸고 또 아군조차 이제 절망을 했죠. 절망을 하고 발을 묶고 있을 때죠. 그때 척준경 장군은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아니면 사사로운 망설임 이제 사로잡히기보다 행동을 이제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행동력을 보여주고 실천을 해버렸죠. 오직 적의 그 선봉을 쳐서 성을 구한다라는 그 단 하나의 목표죠. 목표만을 그 뇌리에 새기고 몸을 던졌어요. 그 적지행으로. 그래서 그 냉철한 군사적 집중력이 우리 소드 나이트에서 나타내는 기타를 휘날리면서 오직 전방의 과제만을 주시하는 요 소드 나이트의 기호학적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격과 맥락이 저는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소드 나이트뿐만 아니라 그 소드 원소죠. 그 수트에 들어가는 우리 1월요단 타로 카드에 우리 그 소드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검이잖아요. 이 검에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실까요? 이게 사인검이에요. 사인검. 여러분 사인검 많이 들어보셨죠? 사인검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검이라 웬만한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1월 여담 타로 카드에는 이 그 소드 코트에는 모든 인물들이 요 사인검을 들고 있어요. 요 사인검에 대한 것을 제가 그래서 조금 소개를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사인검에 대한 정보들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카드에 또 도장으로 하나 넣었으니까 이 부분을 짧게나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사인검 중에 4인검도 있고 뭐 3인검도 있고 이름들은 조금 다양해요. 이게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그 칠성검이랑 유사한 이제 칠성검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사인검을 조금 알려드리면 사인검은 이제 조선시대 그 태조 제위 시기죠. 제위 시기부터 이제 왕실에서 제작해서 그 조선 왕조 내내 이제 궁중과 민간에서 만들었던 벽사용 도검이에요. 벽사. 벽사라는 것이 그 사기를 물리치고 그 재앙을 물리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벽사의 도검으로 그 순양의 기운이 깃들어서 그 말했던 사기를 베고 재앙을 물리치는 검으로 유명한데 이게 사인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만들어진 검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굉장히 보면 까다로운 검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맞춰져서 이제 이것을 사인검이라고 이름을 짓고 불렸답니다. 그래서 인년은 서력으로 이제 12로 나누죠. 우리가 그 12가지 동물을 그거 하는 것처럼 그 나눠서 나머지 6인 해래요. 그러고 이제 인월은 그 음력 정월을 말하고 인시는 그 새벽 3시에서 5시에 해당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검 그리고 그 벽사에 대한 것을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이 검을 만들기에는 사실 그 2시간만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3시에서 5시까지 어떻게 2시간 만에 만들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 2시간 만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조부터 마무리 손질까지가 이제 전부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핵심 공정만 포인트 되는 거죠. 포인트 되는 것만 이제 인시에 하고 나머지 작업은 이제 그 전후에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전용 무기가 아니고 그 주술적 도구의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칼날이나 자루에 그 사인검 또는 사인 참사검이라는 이제 2종류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양날직검의 형식이 많은데 외날곡도의 그 형태, 즉 사인 참사도도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사인검 하면 굉장히 뭔가 되게 크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싸우는 요 검술용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벽사용 말씀드린 것처럼 벽사용이었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이제 그 소재가 파악된 그 조선 시기에 만들어진 인검은 30여 점 정도 된대요. 30여 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국공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그 소재가 파악된 이제
개인과 이제 문중이 소장한 유물까지 포함한다면 확인된 유물은 이제 약 50여 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작법이 예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제작법이 남아 있어서 지금도 12년마다 제작되고는 있다라고 해요. 제작되고는 있는데 그 뭐죠? 아까 제가 3인검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4인검은 아까 그 말했던 우리 인년, 인월, 인일, 인시 요것을 다 챙겨서 만드는 게 이제 4인검이고 3인검은 이것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평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 치면 데일리라고 해야 될까? 데일리용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틀에서 조금 자유롭게 만들어진 검이 3인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이 4인검을 놔두고 좀 속설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이야기가 오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고증, 명확한 근거라든지 이제 문헌, 유물에 따라서 고증한 결과로 보면 기존 속설과는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대요. 갭이 있대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너무 많아요.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보면은 인검의 그 호랑이죠. 이게 무나 그 무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 인검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결국 그 호랑이의 용맹함이나 그 무의 기운 때문이 아니라 음양상 무는 양이고 무는 음에 해당이 돼서 만약 음인 무의 기운을 얻으려 한다면 그 순양의 사인의 그 시기는 절대로 해당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오행의 오신수에 적용을 해서 분류할 때 군신 간의 이제 도리인 의죠. 을을 뜻하고 많은 인검이 공신의 하사용으로 쓰인 사실이 이로써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싸울 때 쓰는 검이 아니었대요. 궁중에서 이렇게 하사하고 내리거나 아니면 궁중에 이제 벽사용으로 뒀던 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인검은 인년이 돌아오는 매 12년마다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서 제작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게 언제냐? 이제 흉년일 때. 그리고 국가의 이제 재정 부족일 때 이제 국가 상황을 들어서 이제 반대하면 제작을 중단을 하거나 이제 만들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괴력난신을 배척한 육아의 사상이 이제 기인한 대소신료들의 반대 때문인 경우가 이제 많았대요. 이것은. 그리고 인검은 이제 재앙을 막고 또 사기를 베는 벽사용 이제 칼로서 주술적인 의기에 속한다라는 것이 권위를 나타내는 의장용 칼이 절대 아니었대요. 절대 아니고 왕의 칼 또는 호신용 칼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공신과 신하들에게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사할 때 하사용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고 왕실과 궁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제 보관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조선 전기의 4인검은 의기로서는 이제 물론 호신에 가능할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졌고 또 후기로 가면서는 대형화되어서 의기로 전용됨에 따라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크기와 무게로 변형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알면 알수록 정말 재미있죠. 신기한데요. 그리고 또 인검은 이제 출정하는 장군들이죠. 장수에게 주는 부월과 같은 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인검은 기본적으로 전투용 칼이 아닌 주술적 의기라는 것,
인검 유물 중에는 이제 실전을 겸할 수 있는 규격의 칼도 있으므로 이제 장수에게 하사한 칼 중 인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이제 유물들도 남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출정 장수를 위해서 인검을 별도로 제작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인검에 대해서 어때요? 이야기 들으니까 재미있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인연, 인월, 그 인일, 인시 이렇게 맞춰서 만드는 칼이라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귀한 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귀한 칼이기는 해요. 그쵸? 나라에서 또 화사를 하고 또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이제 또 보관을 하기도 한 칼이라서 귀한 칼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들도 있고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도 있어서 저는 좀 신기했었어요. 여러 가지 사인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 사인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하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찾은 것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게요. 지금 우리 방송 시간 안에 다 하기에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우리 카드 우리 소드 나이트 척준경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아봤는데 사인검은 조금 플러스였죠. 우리 또 도상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넘기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메이저에 하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조금 왜 우리 그 지팡이라든지 완드라든지 우리 백자잔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조금 작아서 말하기가 조금 모호하더라고요. 알려드리기가. 그래서 그 수트들은 좀 패스를 했는데 요 사인검은 또 우리가 조금 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참고를 했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여기 보면 찢어지는 이제 구름이죠. 구름과 바람을 뚫고 오직 눈앞의 목표만을 향해서 이제 가차없이 달리는 가차없죠. 검치켜 들고 폭풍 질주하는 우리 전사 소드 나이트, 그리고 이와 함께하는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의 척준경 장군. 고려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마다 망설임 없이 적진 한복판으로 돌격하는, 그리고 아군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최고의 명장이었죠. 척준경 장군. 우리가 이제 이런 카드를 한 장 한 장 알아볼 때마다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고 또 우리 그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 또 조금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코트 카드들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현생과 비교를 조금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소개를 또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지금과 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이게 이 카드와 이 역사에 좀 몰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현실과 그 과거를 자꾸 엮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 그리고 제 인생과 많이 대입을 해서 보는데, 이번 소드 나이트 척준경 장군 카드를 공부하면서도 저는 조금 엮어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또 마냥 편하지 않다라는 거
항상 우리 공부할 때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힘든 난관들이 뭐 사방으로 포위하고 막 육방으로 포위하고 뭔 어느 정도 뭐 내 발목을 부여잡고 못 나가게 하더라도 주저앉히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모든 이들에게 다 있을 거란 말이야.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그렇게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무너지지 않았으면 항상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들고 있어요. 실패의 두려움이나 이제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발을 스스로가 묶어두는 대신 우리 오늘 공부했던 소드 나이트와 척준경 장군처럼 내 손에 쥔 신념이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신념을 잘 믿고 무너지지 않고 잘 실행해서 꺼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망설임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내가 도달해야 될 과제를 향해서만 생각을 하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금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오늘 저는 6월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6월의 마지막 밤을 여러분들과 척준경 장군 카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척준경 장군 우리 소드 나이트가 돌격하는 속도만큼이나 저는 6월 한 달도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요 1월 요남 타로 카드를 완성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른 거 진짜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제 달리고만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돌아보니 6월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4월과 시작의 4월이었죠. 그 4월 한 달도 굉장히 힘들고 조금 피로한 달이었지만 6월은 그때 못지않게 더 큰 벽과 더 큰 바람을 정말 폭풍의 그 전장에 나서 이게 중앙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6월이 정말 힘들고 고단했던 달이기도 했는데 그런 달의 마무리를 우리 척준경 장군과 항 장군으로 마무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척준경 장군 카드에서 받을 수 있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항상 언제나처럼 카드에서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위안이라든지 감사합니다. 위안이라든지 응원들이 항상 있지만 오늘은 저뿐만이 아니라 6월을 마무리하고 또 26년도의 상반기를 마무리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싱숭생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충분히 잘 할 것이기 때문에 저항 없이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목표를 향해서 언제든지 강력하게 돌파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 있건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항상 여러분들을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6월 마지막 밤을 1월 몇 소드 나이트 척준경 장군으로 마칠게요. 마치고 내일 이 시간에는 이 폭풍과도 같은 속도죠. 이 폭풍과도 같은 속도를 한층 더 날카롭고 냉철함으로 속도보다는 이제 이 속도를 냈으면 또 안정권이 들어가야죠. 그 안정성과 함께 정말 가차없는 정말 이성과 지혜로 제국을 호령하는 인물이죠. 자, 공기의 지배자 소드퀸 카드로 내일 이 시간을 열고 또 소드 퀸으로서 우리 1월 묘다
타로 카드에,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의 인물은 어떤 인물일지 상상을 하면서 오늘 밤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저와 함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해주시고 또 이후에 녹화본을 보실 여러분들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이만 인사를 여기서 또 해야 되겠죠. 오늘 밤도 모두 달달한 밤 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뉴스상으로는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경남 그 남부 지방으로 장마가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작되는 장마의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기분 좋게 만나요. 자, 모두들 안녕.